안녕하세요, 아주라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고 도구는 인간을 길들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신체 일부처럼 익숙해지고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무감각해지죠. 핸드폰은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기도 해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길들이고 있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반복 횟수, 무게를 설정해 웨이트 훈련, 즉 쇠질을 하고 훈련 기간과 강도에 따라서 근육을 단련하죠. 근육뿐 아니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뇌에게 핸드폰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도구죠. 그런 까닭에 우리 조상님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신경 경로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발달시키는 것을 넘어서 현재 이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뇌를 고강도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보 처리를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을 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뜻으로 뇌를 중추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경계는 실제 통신망처럼 전기신호로 정보를 주고받고 차이가 아니에요. 유선면입니다. 일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계 세포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연결돼 있는데요. 이 특별한 구조물을 바로 시냅스라고 합니다. 큰 아파트 단지처럼 인터넷 쓰는 사람이 많으면 확장 공사도 하고 멀리 인적 드문 시골은 연결도 잘 안 되고 느린 것처럼 머릿속에서도 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이 시냅스 연결이 확장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자주 쓰는 신경회로는 강화되고 확장되고 자주 쓰이지 않으면 약화되죠. 카페인 좀 빨면 정신 번쩍 들고 목욕하면 나른해지고 생리전에 좀 예민해지고 그러죠. 정보 처리의 흐름은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약반다고 할 때 케미컬, 화학적 조절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뇌 안의 화학적 농도가 달라지고 뇌세포가 연결되는 방식, 시냅스들이 연결된 신경회로, 그러니까 뇌 안의 도로망, 물리적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뇌 안의 신경 생물학적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핸드폰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바꿔놓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핸드폰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즉시 찾아주고 친구, 가족, 동료와 이어주고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예전 같았으면 직접 찾아가서 보고, 듣고, 읽었어야 될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모아놨죠. 그러니까 핸드폰은 하나인데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단 말이죠. 즉 핸드폰을 켜는 순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멀티태스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그때그때 처리하는 데이터를 작업기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작업기억에 띄워놓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의 집중력은 한 가지 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작업기억에 띄워놓을 수 있냐를 뜻하죠. 지금이야 주의력을 몰빵해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거두고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야생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산만함이 생존의 성공 키워드였습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만 갑자기 닥치는 습격이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먹을거리를 구할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도 관심사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됐겠죠? 산만함은 인간을 넘어 자연의 공통적인 생존 규칙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야생에서 어디 한 군데 꽂혀 있으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업 기억은 그때그때 자극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휘발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야생의 본능을 그대로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켜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주제들로부터 한꺼번에 연결이 되죠. 유튜브다, SNS다, 뉴스다, 뭐다 순식간에 우리의 작업 기억을 채웁니다. 이 주제들이 일관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컴퓨터처럼 원하는 우선순위를 그대로 띄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 기억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극들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핸드폰을 켜는 순간 우리의 작업 기억은 납치를 당하는 거죠. 나는 핸드폰 원하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딱 조절해서 쓸 수 있다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핸드폰
핸드폰에서 우리가 쓰는 온라인 서비스들은 우리가 클릭할수록 오래 머물수록 돈을 법니다. 그들의 생활은 얼마만큼 당신의 주의를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판 전문가들이 월급 받고 대출 받고 영혼 팔아가지고 만든 그 정교한 덫을 우리가 의지력 하나로 피해간다고요? 그거 너무 자기 과신 아닌가요? 자의로 선택했든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와서 주의를 끌었든 작업 기억으로 넘어오는 정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때 우리는 인지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이 마시면 숙취에 시달리고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양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넘쳐나는 작업 기억들에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카메라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과제 전환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가뜩이나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은데 단지 핸드폰을 켰다는 이유로 우리는 인지비용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다시 생존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생존과 관련된 요소들은 강력한 생물학적 보상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바로 신경화학적 보상, 바로 뽕빨, 케미컬 리워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잘 알잖아요. 좋은 느낌. 목마를 때 물 꿀꺽 마시면, 배고플 때 한 입 꿀꺽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절제.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기타 등등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농도와 조합으로 신나는 케미컬 칵테일을 선사합니다. 목적이 뭐냐고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서 다시 찾고 다시 하고 더 원해라. 무리를 이뤄서 생존하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인정과 관심은 생존과 관련된 강력한 보상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물 원하고 물을 원하는 것처럼 연결을 원합니다. 무리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들의 소식도 궁금해야 하고 주변에 자신의 이름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우리가 갈망하는 이 연결의 욕구를 시시각각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자극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수렵 채집의 시대, 음식은 배달되거나 마트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해 사냥감의 흔적을 발견하고 먹을 만한 과일이나 열매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새로운 걸 보상으로 인식하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었겠죠? 그래야 더 열심히 찾아다닐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핸드폰은 바로 새로움을 신경화학적 보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가진 수렵 채집인의 DNA를 자극합니다. 핸드폰을 열면 우리가 체크해야 할 수많은 새로운 소식이 넘쳐납니다. SNS의 새로운 피드, 연애 소식, 유튜브 알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야생에서 새로운 먹이에 반응하듯 뽕빨을 받습니다. 영상의 알람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신경화학적 보상으로 찾아왔나요? 삶은 일련의 중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공기, 탄수화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갈망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어요. 이 핸드폰은 무리지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우리 인류가 갈망하던 모든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창 배고플 때 잘 차려진 뷔페 앞에서 정신 차리는 게 쉽지 않듯이 여는 즉시 원하는 모든 요소가 뷔페처럼 제공되는 핸드폰 앞에서 우리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시간을 보내는 게 어쩌면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겐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간 차단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제공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지나치게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먹어서 혈관이 막히고 당뇨가 온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식단 관리를 하듯이 우리의 인터넷 사용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제한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단순히 의지 하나로 제한한다는 건 유구한 30만 년 인류 역사, 600만 년 영장류 역사에 대항하는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애초에 소모되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환경 설계의 기본 맥락은 피하고 싶은 건 하기 불편하게,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각자 상황이 있을 테니까 무조건 이래라는 아닌 것 같고, 저랑 제 주변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그거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피톨로지 멤버들은 이 주제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솔루션을 공유를 해왔어요. 멤버 중 한 명은 집에 들어오면 신발장에 핸드폰을 넣고 아예 꺼버린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 손님용으로 쓰는 욕실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무음으로 전환을 해두고 전화를 받을 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쓸 일이 있으면은 제가 갖고 오지 않고 굳이 거기에서 유선전화처럼 사용을 합니다. 안 쓸 수는 없는데 최대한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충전선을 뽑아서 침대로 갖고 오는 순간 그날 일은 끝나는 겁니다. 완전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하면 더 하고 싶거든요. 자유를 주는 대신에 하기 불편하게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저는 애플록이라는 어플을 써서 해당 지역을 설정해서 금지 사이트나 접속할 수 있는 어플을 지정해 두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접속 금지 설정을 해놓고요.
SNS 카톡 같은 거 시간당 한두 번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켜거나 핸드폰이 하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되묻습니다. 지금 핸드폰 왜 하고 싶지? 너 핸드폰 왜 켠 거야? 중독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 분명히 우리가 얻는 보상이 있거든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내가 핸드폰을 찾는 건지 묻고 또 묻습니다. 외롭니? 심심하니? 기분 전환이 하고 싶니? 그리고 그 대체제가 되는 다른 행위를 찾아보는 거죠. 가끔 디립다 뛸 때도 있고요. 말랑말랑한 소설을 준비해 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자람이나 준영이한테 전화를 해서 신나게 수다를 떨 때도 있어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말을 들어주고 잘한다 하진 않잖아요.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훈육하듯 적당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 핸드폰 붙잡고 실시간으로 응답해준다고 당신이 유능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핸드폰 중독인 거를 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만 확인해도 일은 잘 돌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떻게 핸드폰 사용을 줄일지.